얼마 전에 매우 유행했던 투자법이 있죠. 바로 갭 투자라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서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가면 팔 수가 있고, 전세를 낀 바람에 사실 투자금은 아주 적게 들어가서 레버리지 효과를 아주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지 말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만 해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에 갭이 적은 것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것들 막 찾아다니면서 그냥 갭이 적으니까 그냥 막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부님,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있는데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이거는 실수요자가 크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걸 뿐이지, 이 분위기가 꺾이게 되면 매우 큰 위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저의 얼굴은 매우 많이 민망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많이 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역, 제가 우려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전세를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말렸었는데 실제로 저의 아는 분은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2억을 가지고 2천만 원의 갭으로 무려 10채를 샀어요, 수도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대하기를 다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이게 매매가가 한 5천 정도만 오르면 얼마를 봅니까? 5억을 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기대하고 이제 샀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역전세난이 났습니다. 그것도 얼마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를 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5천만 원 10개면은 5억 있어야죠. 5억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5억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 내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건 좀 내주고, 어떤 거는 정말 손해보면서 팔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 열채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원래 머리숱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많지 않았던 숱이 그냥 싹 다 날라갔어요. 저도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여간 이렇게 머리숱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투자가 또 많이 유행했습니까?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법인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이제 법인은 이제 주택수에 해당이 안 되고 종부세에도 거의 예전 같으면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무풍지대였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막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자금이 없는 사람들 또는 거꾸로 자금이 좀 있어도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법인으로 또 이제 지방에 막 내려가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또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겁니다. 월세를 놓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수익률이 1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신나는 거죠. 이런 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또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법인 대출을 받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만은, 이런 지방의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성장성입니다. 월세가 올라줘야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데, 사실 지방에 있는 데들은 지금 당장은 높은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월세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이래서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과는 또 저의 얼굴을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오르더라 이거죠. 예,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70 대책까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법인으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그야말로 죽상입니다. 처리가 안 되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제 점점 마치 시한폭탄처럼 째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피를 말리는 상황이죠. 절대 안 팔립니다. 이제 누가 삽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안이 뭐냐면은 명의를 넘기는 겁니다. 개인에게. 그렇죠? 법인이 종부세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법인에서 개인에게로 넘겨야 됐는데 이것도 문제죠. 2주택자만 돼도 8%의 세를 내고 가져와야 되니까 뭐 누구한테 넘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혹시 주변에 누구 있어가지고 좀 넘기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뭐예요? 당첨 기회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도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점점 시간은 째깍하고 점점 피는 말라가고 머리숱은 더 빠져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위험이라는 개념입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위험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인식하려고도 안 합니다. 왜?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뭘 위험까지 생각해. 나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무슨 위험 피하려고 내가 공부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초보자일수록 이런 위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런 위험이라는 개념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이 고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험에 한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번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한 사람들 끝까지 성공한 사람 몇이나 봤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다 손 털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위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돈 벌더라. 실제로 돈을 버니까 이게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한번 위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건 위험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왜 저한테 얘기했겠어요? 저에게 나쁜 얘기를 들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승인 받으려고. 그건 해도 됩니다 라는 승인을 받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러이러한데 괜찮지 않을까요? 요러저러한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 말을 하다가 막 뭐라고 할까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위험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줍니다. 어떤 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술을 마셨어요. 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가져가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대리운전 불러야죠. 대리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리 가야 되잖아요. 자, 이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오늘 내가 그 가는 코스에 경찰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대답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걸 왜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있던 없던 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경찰이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좋단 말이에요. 경찰이 없다고 쳐도 그래요. 없다고 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에 하나 내가 아무래도 술을 먹었으니까 실수를 해서 음주 사고를 냈다 그러면 인생 망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경찰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고민하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니까 피하고 보는 거지, 그 위험한 거를 경찰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계산하고 앉아있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위험한 걸 하면서 이게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에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이거는 위험도가 크냐 안 크냐를 봐서 크면은 내가 오를 것 같이 보이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찰에게 안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경찰이 있을까 없을까를 막 계산해 가지고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었지만 직접 운전을 해서 갑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뭡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은 대리운전비를 아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는 뭡니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운전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을 걸고서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투자 대상에 손을 대면서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뭡니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건 뭐 몇 천만 원, 뭐 적지는 않지만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그 위험에 걸렸다. 그러면 잃게 되는 건 뭡니까? 여태까지 벌은 거를 다 날리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위험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부동산을 뭘 사려고 할 때 얘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라는 걸 질문할 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애는 지금 같은 때 사는 것이 위험한 겁니까 안 위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고수가 되는 거예요. 초보일수록 이 위험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인의 종부세를 6%씩 때릴 줄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건.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남들 법인에서 돈 많이 번다니까 그냥 법인으로 그냥 확 사들이는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위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초보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초보로 남아있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돈을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보 벗어나셔야 되겠죠? 위험의 개념을 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좀 더 위험의 개념이 뭔지를 더 알아가시는 고수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